계획을 세우면 그걸 마을과 공유하는 공업 워크숍인데 그냥 오려면 안 오니까 밥상 차려 먹기 하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다 오거든요. 이 마을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생각밥상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봄에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서 생각밥상 하는데 이장님이 마이크로 들고 어르신들 진지자실 오시소 진지자실 오시소 하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꼭 와요. 근데 프랭카드도 없고 포스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오시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차려놓은 데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오나? 이장이 방송하니까 알고 왔지. 그러면 저 이장님 마이크가 어르신들 밥 먹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지. 그러면 우리 인문학 마을인데 우리만 밥 먹지 말고 그때 막 파톡 생각난 게 우리 동네 특산물인 단감들한테 물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뭘 먹이나? 그래서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시를 잘 쓰시는데 아침마다 그 할머니를 와서 신앙송을 하면 우리 동네 단감들이 시를 먹고 자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동네 단감들을 시를 먹고 자란 단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마케팅 교육을 또 너무 잘 받으셔서 그건 좀 팔리겠다. 그래서 시를 먹고 자란 단감이라는 것들을 막 하자고 막 그랬더니 저기 있던 분이 나는 단감 농사 안 짓는데 그랬더니 너는 시를 먹고 자란 토마토라 해라. 그래서 어디서 시를 먹고 자란 된장이 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근데 저쪽에 앉아있던 전전 노인회장님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지. 이 썩을 남들 못된 것들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니들 하루에 몇 끼 먹노? 새끼요. 근데 어떻게 시를 한 끼밖에 안 먹이노? 그래서 아침은 생방송하고 녹음을 점심 저녁은 틀어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을은 이제 이렇게 시가 각인해서 그러면 여기는 시를 먹고 자란 단감 마을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을 축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렇게 그 생각밥상 계획을 짜려고 축제 준비를 하려고 갔는데 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좋다 그러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래서 회의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시 열심히 들려주고 있던데 시 잘 먹고 자라나 보네 막 그랬더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 시를 먹고 자란 단감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고 글쎄. 그래서 어제 농사 질 때 거름 뭐 줘요? 그랬더니 요소도 주고 칼슘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러지. 얘들은 편식하잖아요. 5월달에 나왔던 시를 아직도 듣고 있네. 그럼 왜 안 와? 마을분들이 다 같이 시를 쓸 때 단감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시를 먹고 자라? 그걸 우리 못한다 그러는 거야. 글 모르던 할머니들 글 배워서 그 시를 쓰는데 왜 못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남사스러워서. 그러면 우리 축제할 때 100일장을 합시다. 그래서 축제 때 100일장을 하는 걸로 바꿔서 100일장을 할 때 시를 써가지고 단감당을 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하기 귀찮고 힘든 사람들은 전화를 하시더라고. 시 하나 보내라. 전국에서 시가 와요. 그래서 조금씩 시를 먹고 자란 단감마을로 가는 과정까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1년 동안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뭘 하자고 다 귀찮아하세요. 힘들어하시고. 그럴 때 아주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마을의 가치가 내 가치와 연결될 때, 내 삶과 연결될 때, 내 경쟁과 연결될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은데 근데 내가 이렇게 어쨌든 남들 다 하는데 시 한 편이라도 이렇게 내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끔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과정을 설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이 경로를 설계하는 것들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역할을 설계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역할이 없는 데서는 자기 동기부여가 만들어지거나 완성도를 만들어내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냥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이 안에서 역할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우리가 자치분권의 시대를 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해요.
참여 대상. 두 번째는 참여자로 만들어요. 세 번째는 주체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자치 영역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식이에요. 스스로의 결정권들을 갖고 예산권을 갖게 하는 방식까지가 자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될 때 문화자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문화자치에 대한 욕구들과 욕망들이 굉장히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하나 만들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대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지점까지 갔을 때 우리가 하려는 것들에 대한 안정감들, 지속 가능성들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김갑도 교장선생님이 안 보이세요? 근데 아직도 밴드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해 봄에 이 어르신이 술을 드시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갔더니 에너지가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동네 분들이 이 갑도 어르신 집 그 마당이 꽃잔디 마당이거든요. 다 삽을 들고 가서 꽃잔디를 캐가지고 갑도 어르신 집에서부터 마을행까지 오는 양쪽 길 다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동네 사람들은 갑도라고 불러요. 그냥 어떤 태도로 어떤 관계로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산다고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었고, 그런 과정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술로부터 출발해서 예술이 참여하거나 예술이 발휘되는 과정까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예술이 다 중심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 구조 보면 삶이 예술일 수 있는데, 삶이 문화일 수 있는데, 구조를 보면 예술, 문화, 삶 이렇게 수적 구조처럼 해석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오해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들이 토대가 삶이고 삶을 토대로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화의 꽃이 예술일 수 있다라는 이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삶을 존중하는 방식들, 그게 문화로 인정되는 방식들, 그 안에서 예술이 꼽힐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찾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